자, 페이지 216. 자, 지난 시간에 좀 살짝 설명해 주기는 했거든? 이제 살짝 설명해 주긴 했는데,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제일 처음은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인데, 자기력과 전자기 유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력은 내가 만약에 전류를 흘려줬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인 거야. 그래서 왜 직선 도선이 있었고 원형 도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이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은 어떤 물체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자기력이 생기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코일이 있을 때 코일과 자석에 의해서 자석이 움직이는 운동 상태에 따라서 그 코일의 전류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야. 근데 신기하게 그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그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전류가 원래 흘러야 되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게 발생을 해. 신기하게. 그래서 얘를 그냥 전류라고 부르지 않고 유도전류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전류는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아. 어떨 때 발생하냐면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거나 또는 가까이 왔던 애를 뒤로 이렇게 당기거나 하면서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인 운동을 시킬 때만 발생하는 게 유도전류야.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유도전류가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자석을 코일에 딱 멈추고 있으면 유도전류는 발생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자석이 가서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전자기 유도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전동기라는 녀석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애지. 그치? 근데 전자기 유도는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발전기, 그러니까 뭐 풍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뭐 지열발전소, 그 다음에 댐, 수력발전소, 이렇게 부르는 발전소라고 부르는 그 개념 안에 발전기라고 부르는 녀석이 바로 운동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진로가 어떤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중요한 단원이야.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 발전기 안에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구조야. 그러니까 니네가 1학년 때 그 제일 마지막 단원이 전력 수송이었잖아. 그치? 코일 이렇게 감겨 있는 거 그런 거 했었던 거 안 배운 학교는 그렇지만 배운 학교는 기억나지? 그것도 바로 사실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교류가 발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였던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코일을 많이 감았을 때와 적게 감았을 때 전류가 세게 흐르는지 작게 흐르는지 정도만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거는.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씩 있거든? 어려운 단어부터 우리가 깨트리고 가야 돼. 일단은 제일 먼저 처음 보는 단어는 자기선 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자기선 속에서 이게 자기라는 건 당연히 자기력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선 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장이 흐르는 공간 안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보자. 자, 면적은 똑같아. 근데 똑같은 면적 안에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자기장이 3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6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자기선 속이라는 건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니까 누가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B. 그래서 얘는 지나가는 면적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나가는 공간에 자기장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자기선 속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 이게 파이처럼 생겼는데 얘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자기장의 세기, 이 녀석이 자기장이거든. 자기장인데 이 녀석의 단위가 있어요. 자기장의 단위는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읽는다고 가르쳐 줬어. 테슬라. 그 자동차 메이커 일론 머스크 알지? 그 테슬라가 바로 이 T야. 그리고 T의 약자고 그 다음에 S는 단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단면적이고 단면적은 당연히 제곱미터겠지, 그지? 그래서 자기선 속은 비례관계잖아. 만약에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고 단면적의 크기를 늘리면서 자기선 속을 늘려. 그러면 당연히 자기선 속 자체가 많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는 이 단면적을 일정하게 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많게 해. 그럼 세지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선 속을 가지고 사실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델타 파이라 그래서 자기선 속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해. 사실은. 알았지?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B는 테슬라고 S는 면적이야.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뒷단원을 살짝 이야기했지만 기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 기전력이 단위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변하는 시간 동안 얼만큼 많은 자기선 속이 변했는지를 가지고 전압이 높아졌어, 전압이 낮아졌어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딱 요거 하나가 나와. 그래서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선 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테슬라 곱하기 제곱미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라는 것은 청개구리야. 그러니까 원래 흘러야 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늘 흘러. 그래서 보면 이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방향 찾아볼게. 어떡하지? 잠깐만. 얘를 좀 옮기자. 자,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냥 해야겠다. 자, 여기에서 자, 볼게요. 지금 렌츠 법칙이라는 법칙 나오지? 보여? 렌츠 법칙?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고 렌츠 법칙의 다른 이름이 청개구리 법칙이야. 렌츠는 과학자 이름이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원래 흘러야 되는 유도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지금 봐봐. 만약에 지금 현재 자석의 형태가 4개가 있는 거 보이지? 첫 번째 그림은 N극 자석이, N극이 지금 코일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석의 위쪽에는 N극이 형성이 돼야 돼. 왜? 다가오는 게 싫어서 방해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연애 밀당 얘기를 해. 막 연애를 하다가 너무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오면 좀 짜증나거든? 그럼 튕겨 막.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연락도 안 하고 막 좀 잠잠해. 그럼 또 궁금하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는 상황이 되고 막 이런다? 이걸 밀당이라고 불러. 얘도 역시 자석하고 코일이 밀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N극이 형성되는 거야, 위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손 했던 거 기억나지? 자, N극이 되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러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B에서 G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자석이 멀어져. 그러면 멀어지는 게 싫어. 그럼 잘 당겨야 되잖아. 당겨야 되니까 인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S극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아래가 N극인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도는 거지. 맞아요? 그렇다면 위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G, B 방향으로 전류는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S극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위쪽에 S극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 또 찾아보자. 위가 S면 아래는 N극인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조금 전에 두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 형성이 되지. 그치? 이렇게 감아줘야 되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얘는 AG, B하고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S극이 멀어진단 말이야. 그럼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위쪽에는 당기기 위해서 N극이 형성되고 아래쪽은 당연히 S극이 되겠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올라가는 형태의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시험에는 얼마나 얍삽하게 되냐면 코일에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 코일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방향을 해놓는 거야. A. 근데 진짜 9시 반 아니었어? 밥인? 바본 거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 진짜 잘 찾아야 돼. 알았지? 만약에 얘가 위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감아지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이럴 땐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 만약에 방향을 찾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방향을 찾는 부분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시험에는 오른쪽보다 항상 왼쪽으로 틀어서 질문을 항상 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우리가 방향 찾는 거를 진짜 부지런히 연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돼. 알았지? 그래서 항상 엄지손가락을 N극의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법칙? 렌츠 법칙. 그러니까 그냥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법칙은 그냥 렌츠 법칙이야. 중요한 건 같은 극이 올 때는 내가 만약 N극이 올 때는 그 N극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극이 형성이 되고 만약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이면 그 N극을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극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밀당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선생님 이야기한 거야. 이야기한 거를 그림으로 예쁘게 해놨네. 자, 찾는 방법. 첫 번째, N극을 가까이 하면 위쪽에는 N극이 형성되는 거고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내 손가락이 말아 감기는 형태일 거고 그렇다면 감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할 수 있겠지? 완전 중요하다. 이 방향 때문에 헷갈려하는 애들이 진짜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진짜 연습 꼼꼼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내려야 되지. 줌인 줄 알았다. 이거 선생님이 진짜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거 완전 중요해. 이게 이제 지금 이 사각형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정사각형 도선이. 그러면 들어갈 때 일단 중요한 건 등속이라고 우리한테 고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등속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든. 왜냐면 등속일 때는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니까 어디 지점이 중요하냐면 속도랑 관련 있는 건 여기 지점 때문에 그래. 지금 가운데 통과하는 이 정사각형 도선은 지금 보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들어갈 때 정사각형이 움직이면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일정한 개수의 그 자기선 속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은 자기선 속의 변화율은 없는 거야.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선 속이 계속 통과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번 구역을 지나가는 동안은 유도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냐하면 자 3번 구역을 통과하는 동안은 뭐가 0이냐면 자기선 속의 변화율 델타 파이 이게 0이야. 알겠지? 그래서 3번 구역을 통과할 때는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0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맨날 물어봐. 왜 그 중간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렇다면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0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선 속의 변화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적 변화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래 공식으로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0이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구간은 2번 구간하고 4번 구간이야. 1번하고 5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치? 허당이잖아.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2번 구간하고 3번 구간 생각해보자. 자, 2번 구간은 얘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자기선 속이 증가하고 있을까? 자기선 속이 감소하고 있을까? 빨리 생각해봐. 들어가고 있어. 그 정사각형 도선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점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얘는 자기선 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증가. 그렇다면 항상 유도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증가하면 안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의 반대적인 방향으로 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여기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증가하는 상황이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 있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의 반대면 나오는 인 거야. 그 다음에 4번 구역에서는 얘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자기선 속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감소하는 것을 방해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렇다면 원래 형성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을 해줘야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형성된 것과 반대 방향, 그리고 빠져나오는 부분은 형성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가르쳐줬지, 선생님이. 그래프 얇게 할게. 자, 아이고, 그래프 볼게요. 자, 만약에 X축이 시간이야. Y축이 자기장의 색이야. 그러면 지금 2번 구간은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2번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자기장의 색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자. 그 다음에 4번 구간은 자기장의 색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옳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게 이제 이 그래프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구간. 증가하고 있는 첫 번째 구간은 요 부분하고 여기 2번 구간, 그 다음에 여기 4번 구간은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을까 반대일까를 물어볼 거야.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일단은 기울기도 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기울기가 만약에 반대면 항상 뭐 방향이 반대라던가 아니면 속력이 반대라던가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역시 기울기가 반대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야. 그럼 우리 손가락 접어보자. 자, 처음에 2번 구간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시계야, 시계 반대야? 나오는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 시계 반대지. 반시계지. 그러니까 당연히 2번 구간 첫 번째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구간이란 말이야. 3번 구간은 자기장의 세가 일정해.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여기서는 0이야. I0. 그 다음에 4번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니까 손가락 아래로 접으면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알겠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니까 별로 잘 헷갈려하지 않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살짝 그려준 거리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얘하고는 좀 약간 살짝 상관이 없는데, 얘도 뭐 상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석을 코일에다가 가까이 할 때 여기 간격을 만약에 D라고 하면 이 거리에 관한 이야기야. 졸지 마. 졸지 마라. 얘가 D, 얘가 T. 잘 봐. 처음에는 한 구간은 이렇게야.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그럼 봐봐. 만약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건 자기선 속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지? 그렇다면 멀어지고 있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가 일정해. 유도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이게 같은 방향이야.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얘는 점점 자기선 속이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지니까 여기에서는 반대,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봐봐. 얘랑 완전 이 해석이 반대지. 그치? 해석이 완전 반대지? 자기장이 세질 때는 처음이 반대고 여기가 반대 방향. 아이고. 처음이 여기가 반대 방향. 여기가 같은 방향이었단 말이야. 자기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근데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이 같은 방향이고 저기 뒤쪽 기울기가 여기 떨어지는 이쪽이 반대 방향이었단 말이야. 보이지? 그래서 해석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Y축이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이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거리를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반대다. 잊어버리지 마. T는 그냥 시간인가요? T는 시간이에요. 알았지? 성인이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야 뒤에 문제 풀 때 덜 헷갈려. 일단 이런
그래프가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능 특강 문제에 좀 그래프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는 좀 어려운데. 어렵지. 그래서 헷갈릴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는 좀 그나마 간단하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만약 이 영역이 나와 있지 않고 처음에 올라가 일정해 다시 올라가 이렇게일 수도 있잖아. 그리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가 유도전류의 세기가 제일 셀까요? 물어보면 기울기가 가장 급한데 찾아주면 되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에서 배운 그 기울기를 해석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아.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나요? 중학교 때 이것까지는 배우진 않았고 전자기 유도라는 것만 배웠어. 살짝. 자, 또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봐라. 빨간 별 있는 거 보여요?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얘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꼭 나올 거야. 자, 봐봐. 일단 기본적인 거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전압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전압. 그럼 우리가 오메 법칙을 살짝 이야기해 보자. V는 IR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당연히 V는 I 곱하기 R이고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이거 기억나지? 보면 지금 전류랑 전압이 서로 비례의 관계지. 그러니까 기전력이 세졌어. 그럼 유도전류 세져야 돼? 약해져야 돼? 세져야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전력이 세진다는 이야기는 유도전류도 같이 세지고 있어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일단 기전력이 전압이고 단위는 볼트라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만약에 가문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변하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선 속 변화량을 델타 파이라고 한다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분모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우리가 나타내. 그럼 봐봐. 만약에 델타 파이가 정직하게 나와 있으면 어떤 숫자가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4웨버. 이게 단위거든. 이 웨버라는 녀석이 자기선 속의 단위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웨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자기선 속의 단위야. 이렇게 웨버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분자가 4인 거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웨버가 나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2테슬라에서 4테슬라로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어. 그럼 이건 자기장을 가르쳐 준 거지. 그리고 몇 초 동안 지금 실험을 했냐면 1초에서 4초 동안 실험을 한 거야. 그럼 시간은 몇 초 흐른 거야? 3초 흐른 거지. 그리고 얘를 통과하는 단면적의 넓이는 4제곱미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가문수가 일정하다라고 만약에 가르쳐 줬다면 시간은 3분의 그 다음에 테슬라 변한 테슬라는 2테슬라에다가 곱하기 면적 4 해서 실제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웨버로 나와 있을 때는 분자를 대놓고 가르쳐 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웨버가 나와 있지 않고 우리한테 테슬라랑 단면적을 가지고 너네가 자기선 속을 구해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해. 자기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 그러니까 당연히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해. 얘를 시간 따로 뜯어놓고 자기선 속 따로 뜯어놓고 질문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간적 변화율에 따라 기전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는 가문수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 알았지? 그게 자기선 속의 변화율 파이라고 그냥 읽어. 원래 이게 다른 거야. 그 물리에서 쓰는 그 로마자라고 생각하면 돼. 뭐 푸사이도 있고 되게 복잡한 게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세기. 자, 얘기했지. 기전력에 비례해.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 써봤더니 I랑 전압은 비례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이 세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뭐가 변화율이 크다는 거야? 자기선 속의 변화율이 크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다는 건 N이 점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고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는 건 B를 크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개에 따라 유도전류의 세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현상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솔레노이드 양끝 단자에 발광 다이오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각각 연결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연결했을까? 자기장. 그 니네가 반도체를 안 배우고 넘어왔는데 이 다이오드란 녀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발광 다이오드가 이 불이 들어오는 다이오드거든. 이게 확대라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긴 발이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짧은 발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지만 불이 들어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짧은 발에다 플러스를 연결하고 긴 발에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불이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바르게 연결을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해야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극성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위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긴 발 짧은 발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쪽에는 짧은 발 긴 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건 유도전류의 방향이 내려갈 때의 방향과 올라갈 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갈 때는 위에 불이 켜져. 응?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근데 위로 당길 때는 밑에 불이 켜져.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되지? 방향이 반대니까 정확하게. 하나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볼 때는 위에 불이 켜졌어. 근데 만약에 내려갔더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아래 불이 켜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전류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에 다이오드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놓은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는? 별이랑 연결을 하고 솔레노이드 중심축 위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아래 위로 움직일 거야. 그럼 아래로 움직이면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멀어지면은 자기장의 세계가 약해지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지. 그지? 그러면 방향이 정확하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가 완전 반대, 딱 반대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연결하면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꺼지고.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 할 때만 위에가 계속 켜지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리고 멀어질 땐 둘 다 꺼져버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연결을 하면 가까워질 때는 위에가 켜지고 멀어질 땐 아래가 켜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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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 자석은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켜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반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자기랑 순방향, 바른 방향으로 연결이 됐을 때만 전류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다이오드에. 자, 그리고 움직이는 속력이 클수록 그럼 결국은 무엇에도 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속력에도 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기손속 변화를. 왜냐하면 속력이 크다라는 건 시간에 따른 자기손속의 변화율이 커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가문수가 많을수록. 알았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교류야. 교류. 직류전류가 아니다. 교류다. 알았지? 왜냐하면 직류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인 걸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게 직류야. 근데 지금 우리가 실험해봤더니 위에 다이오드와 아래 다이오드를 다르게 했다는 건 내려갈 때는 오른쪽이 플러스고 뭐 왼쪽이 마이너스라면 멀어질 때는 뭐 오른쪽이 마이너스고 왼쪽이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 이건 교류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류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기본적으로 교류야. 절대 직류가 아니다.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실험인데 이건 뭐냐면 이 실험이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얘들아. 근데 별거는 아니야. 일단 플라스틱한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얘는 절연체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하고 구리관은 도체란 말이야. 그 중에 더 센 도체가 누구야? 구리. 그래서 이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 왜 그 전선 안에 다 구리 들어있어? 자, 구리가 훨씬 센 도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오디뮴 자석을 이게 셋 다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킬 거야. 그러면 낙하 속도가 다르다.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질까? 구리.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질까? 빨리 생각해봐.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관. 왜? 플라스틱관은 자석 때문에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수직 낙하. 하지만 알루미늄관이나 구리관은 내려오는 운동 에너지를 일부 전기 에너지로 뺏겨버려. 이해되지? 왜냐면 얘도 유도전류 발생시킬 테고 I 발생. 얘도 유도전류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더 많은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건 이 녀석이잖아. 그치? 얘가 더 센 도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부 떨어지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놓고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달라져.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지냐면 플라스틱관이 제일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관, 그 다음에 구리관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낙하 속도 문제를 꼭 물어봐. 그러니까 낙하 속도가 누가 빠른지. 왜냐하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자, 이거는 길다야 길다 짧다가 아니라 알았지? 그럼 제일 빨리 떨어진 건 누구야? 플라스틱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른 애가 알루미늄관. 그 다음에 구리관.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게 발생하는 애는 구리관. 그 다음에 알루미늄관. 플라스틱관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 알았지? 그래서 도체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 왜 자성체에서는 구리가 뭐였어? 석현아? 강상반에서 구리 반이었어. 반자성체. 웃기지? 자성체로는 반자성체인데 도체로는 얘네가 센 도체야.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체인데 반자성체야. 신기하지? 그게 신기한 녀석이야. 구리유리물. 그게 반자성체였잖아. 알루미늄은 뭐였어? 알루미늄은 당이잖아요. 알루미늄 뭐였어? 알루미늄? 종이 알루미늄이 뭐였어? 상이었어, 상. 철, 니켈, 코발트가 강이었어.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성체의 개념하고 이 도체의 개념은 좀 살짝 달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 물어보는 게 딱 정해 있어. 낙하 시간을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에서는 얘가 더 센 도체이기 때문에 구리관이 더 늦게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둘 다 가지고 당연히 높이에서 떨어지면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있지.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는 포텐셜만 있다가 떨어지면서는 포텐셜이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태의 운동을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지?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떨어지는 거잖아. 유지하지 못해? 원래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꼭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감소한 녀석은 구리관이라는 거지. 알았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전동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전동기는 이렇게 생겼었어. 만약에 N극과 S극 자석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브러쉬 모양의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얘가 있고 양쪽에 정류자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류를 흘려 주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돌든 아니면 이렇게 돌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동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류를 흘려 주어야지만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동기. 근데 발전기는 거꾸로. 왜 니네 예전에 그 TV에 선생님 보니까 왜 그 발전기 자가 발전한다고 사람들 막 자전거 많이 설치하고 자전거에다가 전선 연결해 선풍기 연결해가지고 자전거 막 굴리면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이런 거를 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게 자가 발전기인데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거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발전기야. 그러니까 전동기와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 관계는 정확히 반대.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 하지만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상황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 이야기한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 또 지력 발전소, 지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파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이런 거 있지. 그 발전소라는 곳이 바로 뭐를 하는 곳이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야.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는 전부 다 이 발전기가 들어있어. 근데 발전기라고 그러지 않아. 터빈이라고 그러지. 그 터빈이라는 게 들어있잖아. 그지? 그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다. 나중에 혹시 니네 그 쓰잖아. 소논문 비슷한 거 쓰지? 뭐 이렇게 소논문 없어졌지만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 있지.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좀 뭔가를 주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에너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발전기를 돌리는 재료가 뭐 되게 많잖아. 뭐 바람도 있고 또는 뭐 물도 있고 굉장히 많지. 그래서 그 에너지의 어떤 전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 여기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왔네. 하이브리드가 뭐야?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 두 개의 심장 막 이랬잖아. 하이브리드가 두 개의 원리로 움직이는 애야. 그치? 그래서 그 가솔린이 있고
그러니까 휘발유 집어넣고 또는 아니면 보이지? 얘가 그러니까 배터리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는 게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화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하이브리드야. 그래서 차가 되게 비싸. 보통 기본 차보다 많이 비싼 건 1,000만 원 가까이가 비싸.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양쪽을 다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브레이크를 할 때만 발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가속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엔진을 구동시켜야 되니까 그 휘발유를 뗄 수밖에 없잖아. 그치? 한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감속 구간이야. 그럼 감속 구간은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엔진을 죽여줘야 되는 거잖아,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휘발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올라올 때 사용된 에너지가 남는 거지.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약간 좀 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휘발유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잖아.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새로운 게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자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도 조만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경유 자동차를 아예 안 만들어. 경유가 뭔지 알지? RV 차. 그러니까 왜 경유가 뭔지 알아요? 아빠 따라 주유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선생님 차처럼 이 세단, 승용차는 다 휘발유를 넣어요. 근데 왜 RV라 그래서 큰 차들 있지? 큰 차들은 경유를 넣는단 말이야. 넣는 이 휘발유에 그 약간 그 발화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살짝 달라.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 달라. 좀 살짝 다르거든? 그래서 좀 이런데 경유차는 나쁜 게 뭐냐면 매연이 좀 금방 많이 나와. 그러니까 환경에는 안 좋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경유차를 없애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도 없애고 있는 추세야. 근데 문제는 봐라. 생각해봐. 근데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면 터빈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친환경 소재로 어떻게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발전소에 또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그리고 이 돈하고도 관련이 있어, 석현아. 너 경제하고 이제 접목시키고 싶다며. 당연히 에너지는 다 비용이야. 공짜가 없잖아. 그지? 최대한 실용적이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치? 그리고 보편화돼야 되고 이런 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획기적으로. 노벨상 받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보면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가요?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간다 가르쳐줬지 선생님이? 옳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움직이는 화살표인 거야. 아주 단순해. 지금 여기 보면 안에 고리가 정확하게 딱 이 세 개의 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인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개수가 얘는 정확하게 3개지. 3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 그림만 3개로 되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옆에는 살짝 어슷하게 이 고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정확하게 얘가 딱 사각이 맞을 때보다는 조금 덜 통과하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세로로 서 있어. 그러면 고리가 서 있으니까 단면적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수직을 이룰 때가 가장 많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일자일 때는 자기 손 속에 없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왜 돌아갈까? 관성 때문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기도를 이용하는 장치들이야.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장치들은 반드시 자석을 깔아놓고 코일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장치가 있고 어떤 장치는 자석 필요 없어. 그냥 코일하고 코일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의 차이점이냐면 코일하고 코일을 사용하는 애는 한쪽 코일에 전기를 흘려줘야 돼.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줘서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자기 형성이 돼가지고 마치 걔가 자석인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지만 밑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녀석들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이나믹 마이크야. 그러니까 마이크. 마이크는 우리가 하면은 그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야. 맞지? 소리가 전기로 바뀌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고 하잖아. 그럼 마이크 자체에 뭐가 있냐면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동판이 있어. 그 진동판 밑에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동판에 코일이 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자석 반대로 역으로 움직이는 거지. 코일이 자석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거나 또는 코일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거나 상관없어. 누군가만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자석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야.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지. 그러면서 그 전류가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이나믹 마이크. 마이크와 스피커가 정확히 반대란 말이야.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헷갈리잖아. 스피커는 전동기야. 하지만 마이크는 발전기야. 전자기 유도. 그리고 나서 니네 이거 놀이기구의 브레이크가 뭐냐면 자이로드롭 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밑에 정지하잖아. 그치? 이거의 원리도 바로 전자기 유도야.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금속판이 있어. 여기 뒤에 탑승하는 사람들 뒤에 여기 그 의자 있지? 의자 뒤쪽 요 밑에 금속판이 있고 그 의자 뒤에 자석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오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려오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얘를 멈추게 하는 거야. 신기하지? 그래서 이것도 그 놀이기구 자이로드롭 같은 녀석. 자, 그 다음에 전자기타가 뭐냐면 전자기타 자체가 이 딩딩딩딩 하면 이 소리가 딱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기타 줄 자체가 자기화되어 있는 녀석이야. 기타 줄이 전류가 잘 통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금속 재질이잖아. 전자기타는. 그지? 그래서 얘가 팅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꿀렁꿀렁 움직이지. 그러면 당연히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전류 발생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전자기타. 자전거 전도등은 뭐냐면 발광 킥보드 이런 거 알아? 애기들 꼬맹이들이나 어른들 밤에 타는 자전거 보면 바퀴에 불이 이렇게 삥삥이 돌아가는 불 있잖아. 바퀴에. 그치? 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막 이런 거 빨간색 해놓고 나서 바퀴 굴리면 불이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일정한 밝기에 불이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지 않지. 왜? 자기 이쪽 순방향 걸릴 때 얘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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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정한 밝기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밝기의 전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색깔이. 알았죠? 그거.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자석과 코일이야. 코일 대 코일 보자. 코일 대 코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금속 탐지기. 선생님이 어저께 선생님 신랑이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그 디스커버리 막 이런 거 있지. 막 그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는 채널 있지. 그걸 봤더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호주에 금속 탐지기 하나 들고, 호주가 진짜 호호 볼판이 되게 많더라고. 금속 탐지기 하나 들고 금 찾으러 다녀.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해. 근데 신기한 건 금을 발견해.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나 호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어. 왜냐면 진짜 별거 금속 탐지기 하나만 들고 다녀 하루 종일. 근데 삑삑삑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대면서 흙을 그 금속 탐지기 밑에다 흔들어 보면 금이 들어있으면 삑삑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흙 이렇게 한 주먹 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털어보면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 이만한 금이. 대박이지. 한 이만하면 보통 한 돈이 이거보다 안 될걸? 한 돈이 보통 40만 원이거든? 한 돈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꽤 나갈 것 같아.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70에서 100만 원? 꽤 되지. 선생님 미친놈들인가?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금방 잘 찾는 거야. 그래서 호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금속 탐지기 하나만 있으면 돼. 자기의 체력과 금속 탐지기. 신기했어. 그게 이건데 동산 애들이 죄다 틀려온 문제 하나가 이거야. 봐라. 얘는 왜 틀려왔냐면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 만약에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다면 코일이랑 자석이 움직이기만 하면 유도전류 발생하잖아. 근데 얘는 자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자석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 코일이라는 녀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 초록색을 1차 코일이라고 하자. 보라색을 2차 코일이라고 할게. 그러면 1차 코일이라는 녀석이 자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전류라는 걸 흘려주어야지만 1차 코일이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2차 코일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있지. 그것도 성립이 되고 전자기 유도도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고르세요 해서 얘를 딱 빼버린 거야. 금속 탐지기를. 그래서 다 틀린 거야. 왜? 여기에 전자기 유도의 이 예시가 있으니까 얘는 전자기 유도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자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를 흘려주지 않으면 자기장이 발생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과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자기 유도가 합작품이라는 이야기지. 알겠지? 그래서 전기에너지 필요해 얘는. 알았지? 유도전류도 발생을 하지만, 그리고 니네가 아는 그 무선 충전하는 충전 패드, 이것도 역시 코일과 코일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인덕션. 요즘 다 가스레인지도 있지만 인덕션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인덕션도 역시 코일과 코일로 이용하는 전자기 유도장치에 의해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네들 다 근데 전기 안 꼽으면 작동 안 해. 그죠? 전동기인 거죠. 아니 전동기는 전동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석현아. 그러니까 전동기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전류를 흘려 주어야지만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전동기라는 개념은 브러쉬를 돌려야 되거든. 근데 뭔가를 돌리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것도 맞고, 그것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도 맞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전동기는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시스템도. 니네 왜 버스 탈 때 띡 이거 하잖아. 이것도 보면 뒤에 마그네틱 그 선 있지, 리본. 그 안에 아주 얇은 코일이 깔려 있어. 납작한 코일이. 그 애랑 그 단말기 있지. 단말기에 있는 애가 얘를 읽는 거야. 이 코일을 읽으면서 여기 얼마가 들어있고 얼마가 남아있고를 읽는 거란 말이야. 정보를. 알았죠? 이것도 전자기 유도입니다. 졸지 마. 졸려? 입 다물고 졸아. 그리고 정합이 왜 입 벌리고 졸아? 졸리지 너.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그거 있잖아. 그 놀이기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밑에 금속판을 깔아놓고 자석을 만약에 움직이게 하면 얘가 이게 동그라미 형태의 전류가 흘러.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그래서 얘를 맴돌이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이거는 그냥. 됐지? 됐습니까? 2분만 쉬었다 할까요?